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좀 더위는 쉬어가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하나씩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가 2.13%나 미끄러졌고요. S&P 500도 1%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는 코로나19 백신 재발 가능성이 낮은 호재와 또 기술주 급락이라는 악재가 혼재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시장은 백신 개발 상황에 주목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2종이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백신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요. 화이자는 4%가량 그리고 바이오엔테크는 10.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순조롭게 출발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펩시코의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고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장중 한때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특히 테슬라는 S&P 500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6%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 알파벳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MS와 아마존은 3%나 떨어졌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하루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결국에 캘리포니아는 식당과 술집, 극장의 실내 영업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미중 갈등도 여전한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회계 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 유가 마감 상황을 간단히 볼게요. 오펙 감산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되며 하락세를 보였고요. 8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45센트 내린 40달러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약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동반 탈자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오늘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할 텐데요. 제가 2시 이전에 대본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정확한 내용은 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코오롱 머티리얼은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 구성품인 분리막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에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유비케어와 네오팩트,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지케어텍 등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어제 상장한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고요. 어제 상장한 유전체 분석 기업 소마제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종목인 유엔젤과 엑셈도 급등했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화이자의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지만 BBB와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네요. 네, CJ제일제당과 농심, 대상, 풀무원 등 식품 관련주들은요. 코로나19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농심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히는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클로로킨과 칼레트라가 모두 치료제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신일제약이 20% 이상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크고요. 그 밖에 대원제약과 부강약품, 제일약품, JW중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모두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특징주는 여기까지 짚고요. 오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경쟁률 대박난 TSI, 상장 후에도 살만할까? 자, 전기차 배터리 열풍이 불면서 2차 전지 기업인 IPO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A프로가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 올해 최고 경쟁률인
1582대 1을 기록했고요. TSI는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올 들어서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공모주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얼마 전에 증시브리핑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TSI는 오늘이 공모주 청약 마감일입니다. 깜빡하신 분들 설마 없겠지만요. 계획했던 분들은 청약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관련 내용보다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도 그랬고요. 또 어제 상장한 소마젠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첫날 이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I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2차 전지는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첫 단계인 전극 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고요. 이때 필요한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TSI입니다. 전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종 소재를 혼합하게 되는데 활물질과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해서 슬러리 형태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TSI만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국내 믹싱 시스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 45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3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7년 66%에서 86%까지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좀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TSI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물론 국내 3사 외에도 프랑스 배터리 업체인 사프트,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등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또 미주 지역까지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입니다. TSI는 믹싱 장비 개발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계속 키워왔는데요. 현재 대부분 업계는 PD 믹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 시간이 좀 길고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SI도 처음에는 일본식 PD 믹서를 그대로 들여왔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PD 믹서 대비 효율성을 크게 높인 장비들을 개발했고요. 효율성을 2배 증가시킨 코로나 믹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믹싱 효율성을 2.5배나 올린 양극 특화 믹서를 잇따라 개발해냈는데요. 양극 특화 믹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2차 전지는 좀 양극 소재가 소재 원가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이면서도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는데 TSI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믹싱 공정의 차세대 버전인 연속식 믹싱 공정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기존의 믹싱 공정은요, 대부분 단일 프로세스로 구성이 돼서 연속 처리가 불가능했거든요. 연속식 믹싱 공정은요, 소재를 한 번에 섞어서 다음 공정인 코팅 과정에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존의 PD 믹서 대비해서 믹싱 효율성은 4배, 그리고 공간 효율성은 2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을 하면 업계 대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높은 믹싱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번째 강점은 분산기술센터입니다. 분산기술센터에는 양산용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객이 직접 설비 효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이 분산기술센터에서 직접 연구 개발을 한 뒤에 연구용 장비를 구매하고 양산용 장비 수주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는데요. 국내 3사와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미국 테슬라, 유럽 샤프트 등이 분산기술센터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연구용 매입 또는 차세대 투자 검토에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연구 개발부터 제품 수주까지 원스톱 고객 관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 강점은요, 사업 영역 다각화입니다. 크게 코팅 시스템과 수소 연료전지 분야 믹싱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코팅 공정 내
히터 건조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기반으로 원가 절감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코팅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요. 국내의 수소 전지 분야의 믹싱 시스템 구축 경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전지 소재를 고농도 고분산하는 고압 분산 장비를 자체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소 분야는 또 국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미래 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크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2019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TSI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무상으로 출연했고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권 평가에 따른 손실이다. 이는 영업 현금 흐름상의 손실이 아니라 회계적인 손실이다. 이제는 모두 전환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고 향후에 관련 손실도 없을 것이다. 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이 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발행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되거든요. 자, 회사 측 입장대로 다소 다 소진이 되어서 해결이 됐다면 올해에는 좀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잔뜩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자료에 대부분 좋은 내용들이 담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시 16분 현재 제가 앱을 통해서 경쟁률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1267.73대 2를 기록하고 있네요. 흥행에 성공한 만큼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